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천동희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재물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풍수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거주 공간 및 투자 공간과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시간과 마음의 공간을 모두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을 쌓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쁜 운을 쌓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오늘 하루 좋은 운을 쌓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일의 행동과 순간의 마음이 모여 인생의 큰 운을 결정짓습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정말로 달라집니다. 풍수 인테리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내가 사는 곳의 주변 입지와 집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집안 물건들의 위치를 옮기고 집을 관리하는 등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울한 마음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왔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하루 반짝 좋은 마음과 행동으로 산다고 한들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하루가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운이 좋은 공간에서 사는 세월을 쌓아갈지, 기운이 좋지 않은 공간에서 사는 세월을 쌓아갈지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운이 아닌 행운을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을 마주할 때 행복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어떤 선택이든 행복과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그렇게 내 삶이 만들어집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은 뻔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잊고 있던 일상 속 진리인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선택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해답 또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운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운이 들어오는 시작점이 있는데요. 풍수의 입지에 대한 분석과 달리 풍수 인테리어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운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운이 들어오기 좋은 공간이 어디인지 꼭 알아둬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현관인데요. 바깥의 모든 운들이 집안으로 드나드는 통로가 바로 현관입니다. 세부적인 풍수 이론으로 보자면 각 집의 방향에 따라서 정확한 현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현관 방향을 세방과 왕방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 집안으로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옛 선조분들께서는 봄이 되면 대문에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써서 붙이셨습니다. 입춘대길뿐 아니라 계문만복내, 소지황금출도 주로 대문에 쓰이던 문구인데 그 뜻을 보면 현관은 진정한 재물운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문만복내는 문을 열면 모든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소지황금출은
땅을 쓸면 금,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해 보자면 집안의 묵은 기운을 순환시키고 집 밖에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복을 맞이하는 과정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현관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재물운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다른 공간보다 현관을 더 밝고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야 더 많은 운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는 쓰레기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현관 밖에 쓰레기를 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서부터 한 층씩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 한 라인에 한 집 이상 꼭 복도에 쓰레기를 두는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현관 밖은 공용 공간입니다.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복도에 두는 건 당연히 주변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집 밖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집 안에는 쓰레기가 없으니 깨끗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1차원적인 판단입니다. 현관 앞에 쓰레기를 두는 것은 돈이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모든 운과 복은 현관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부터 더럽다면 들어오고 싶은 운도 다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식당에 대입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식당은 손님이 곧 운이고 돈입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잘 먹고 돌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고 돈이 되어 식당 주인이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의 입구가 지저분하고 온갖 쓰레기 냄새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들어가길 주저하게 된다면 조금씩 손님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식당의 손님이 돌아선다는 것은 운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는 일은 드물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기운들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매 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운들을 다 맞아들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현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집 밖에 둔 자전거 혹은 입구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두는 유모차라면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세워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집안에서 이 말하는 것을 재물운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집을 통해 다시 나에게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집이 참 좁고 누추해요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집은 다 듣고 있다는 것인데요.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마주하는 현상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공간에 감사하라는 말은 쉽게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남들보다 더 많은 운을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곧 운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성주신이 집 전체를 지킨다면 집안의 주요 공간마다 그곳을 지켜주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니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기운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집을 통해
다시 나에게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메아리와 같은 원리인데요. 그러니 집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집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 그릇의 개수를 늘리거나 돈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은 돈을 주는 타인이 많거나 타인이 주는 돈의 크기가 크다로 말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전자의 경우일 때 여유롭다 할 것이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후자의 경우일 때 여유롭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운을 쌓고 그 그릇의 개수를 늘릴 뿐 아니라 돈 그릇의 크기까지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재물운이 아니라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진짜 재물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이기는 관리법에는 몸 관리, 시간 관리, 돈 관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돈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전반적인 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잘 번다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를 벌든 나에게 들어온 돈을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활용해 지금보다 풍족한 삶으로 진입할 줄 아는 능력을 바탕으로 돈 관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하면서도 누군가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면 돈을 밝힌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태도는 단지 그만큼 가지지 못한 데서 나오는 질투심일 뿐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면 돈은 그 사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에 대해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돈을 잘 관리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운은 보통 여러 종류로 나뉘어서 생각됩니다. 사업운, 재물운, 애정운, 취업운, 학업운 등 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모든 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잘 벌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서 가족운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돈을 벌다 보니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고 가족 사이가 와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잘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을 때 모든 운들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운을 잘 관리하고 질 높은 사람이 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